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페스 소방사관학원에서 승진 행정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이준 강사입니다.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 대비를 위한 중요한 지문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지문이냐? 네, 중요한 지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각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잘 혼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챙겨 놓으셨다가 시험 직전에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험 대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시험 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꼭 아셔야 될 그런 지문들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걸 보시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행정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 현재 국가공무원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조문들이 2023년 3월 24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반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부분에서 금년에는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개 조문을 좀 챙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는데요. 항상 어떤 법이든지 그 용어 정의, 요 조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요거는 뭐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법령 등,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각종 규칙,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령 예규, 뭐 소방청장이 만든 훈령, 또 예규, 이런 것들,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까지, 이걸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이란 우리 뭐 소방청장을 비롯해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중앙 119 구조본부장, 이런 분들을 이제 행정청이라고 하는데, 행정주체가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그분들의 권한과 이름으로 외부에다가 의사표시를 할 때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말하고, 행정법 파트에서 행정청은 이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고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당사자 넘어가시고요. 처분. 각종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거나 또는 의무를 제한하는 그런 외부적인 공권력 행사를 우리가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처분 중에 5번, 특히 이제 제재 처분 있죠? 제재 처분은 상대방이 이제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벌칙을 가하는 것이 이제 제재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영업정지 2개월 이런 처분이 내려가면 또 허가 취소 이런 것들을 제재 처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조심할 것은 요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견해에 따라서 행정상 강제도 일종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행정기본법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네요. 행정상 강제는 일단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면은 이런 것은 함정을 팔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상 강제도 포함한다. 행정상 강제라면 뭐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 처분,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기간 계산 문제가 좀 까다롭긴 한데요. 일단 그 민법에 기간에 관한 규정이 뭐 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뭐 다 공부할 여유는 없으시고, 그러면 이제 그 행정법에 기간이 다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민법을 준용한다는 점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그럼 대개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2개월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거예요. 여기 해당하죠. 일단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 요거 이제 영업정지 2개월. 그러면 기간에
첫날을 산입하는 건지 산입하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이 수험생 여러분이 헷갈리시는데 제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국민에게 불리한 거죠, 그죠?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그럼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하면 그 2개월 속에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이 하루라도 빨리 지나가면 좋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첫날을 산입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의 말일이 뭐 공휴일이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종료한다. 이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다음날. 그래서 일요일이 말일이면 이제 월요일날 종료하는데 우리 행정기본법은 무조건 아무튼 기간 이야기가 나오면요. 공휴일이건 뭐건 간에 그날로 만료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때요? 7조 보시면은 법령 등 시행일이다. 우리 법을 만들 때 그 부치 끝에 보면 이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3개월 후에 시행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요 기간을 둔 이유는 국민들이 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좀 학습하는 기간을 둔 겁니다. 이걸 주지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아까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영업정지 2개월은 짧을수록 좋지? 그럼 이건 어때요?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은 길수록 이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날로 종료한다. 이건 똑같죠? 자, 절대로 여러분 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신 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하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다 이런 표현하면 무조건 그날로 종료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대비하시는데 국민에게 어떤 불리한 영업정지 처분 이런 건 권익을 제한한 그런 처분은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되니까 전날을 산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령의 시행일은 하루라도 더 길면 좋죠. 그러니까 첫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자, 그 다음에 최소한 여러분 가장 최근에 출제된 국가고시 기출지문 정도는 챙기시라고 제가 매 주제 앞부분에다가 달아놨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이거를 이제 법률 우위 원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요걸 침입적 처분이라고 하고요. 영업정지 2개월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요걸 법률 유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앞부분에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요것을 법률 우위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번. 만약에 행정청이 이제 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사람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이 뭐 1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상대방은 저 소방본부장이 나한테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겠구나라고 일정한 신뢰 이익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요거 이제 실권의 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즉시강제는 여러분 소방기본법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즉시강제. 그래서 소방 화재 현장에 도착했더니 뭐야? 불법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 그러면은 그 차주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찾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도 된다. 이죠? 견인해도 됩니다. 이런 게 즉시강제라고 하죠. 그러나 이 즉시강제는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중에 가장 침입적인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비례 원칙.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네. 자, 4번을 보실까요? 자, 요게 이제 이거 행정기본법에 이번에 기본법에 들어간 것인데 요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이건 예전부터 우리가 행정 자동화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한 행정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길거리의 그 신호등, 초록색,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그것도 컴퓨터로 하고 이거는 마치 행정기관이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재량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통신호등이 뭐 재량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5초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이 바뀌고, 5초는 너무 짧다. 한 30초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이 바뀌고, 이 지속행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은 못합니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틀린 질문이 되죠? 여러분, 이제 제 자료에 요거 밑줄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밑줄 친 부분이 이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이 없는 지문들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요거 5번. 아까 민법을 준용한다 했죠? 그 다음에 6번. 요거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요거는 어떻다고 했죠? 법령, 시행일. 요거, 다시요. 시행이 아니네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는 만약에 그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다. 그러면 그 이 길이 아니라 그날로 바로 만료한다고. 자, 8번은요.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 그죠? 요건 맞습니다, 일단. 그죠? 첫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럼 공포일이 바로 시행일이라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걸 따질 때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첫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요 정도 문제 나오면 여러분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리.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제가 이 자료는요, 한 40여 개의 주제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객관식 시험은 교과서에 어디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예상하기에, 요 주제가 출제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뽑은 겁니다. 아마 거의 들어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보면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뽑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법치행정 원리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야. 그래서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는 원칙인데, 크게 보면 법률 우위 원칙. 아까 말씀드렸어요. 행정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법률 유보라 하면 어떤 행정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행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은 아니에요. 법률 유보 원칙이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국회가 법률로 직접 규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규율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냐, 그걸 설명하는 건데, 이 기본권과 관련 있는 파트일수록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뭔가 이익들 사이에 조정이 필요하다. 그럼 미리 그 기준을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어떤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자, 여기 국가 계약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이번에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필요한 정부청사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요게 이제 그 건설업자와 계약을 맺는데, 이거는 사적인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계약 법령에 따른 요건 관리를 거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죠,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 납부 의무, 그리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여기 이제 세금의 종류 중에는 그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신고 납세제도. 대표적으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한 개인이 1년 동안에 번 소득액을 국가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만약에 신고를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을 감추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죠. 이른바 탈세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탈세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가할 것인가도 미리 법률로 정해지죠. 이 어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세 법률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때요?
어떤 자격이나 신분, 취득, 그 다음에 인가 허가 지정 승인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영업, 어떤 사람이 요건을 갖춰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요건이 부족해서 영업을 할 수 없어. 그런 내용들도 역시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법률로 꼭 정해야 됩니다. 이건 어떨까요? 좀 오래된 판례긴 한데, 보세요. 금년에도 또 출제가 됐잖아요. KBS 방송 수신료, 이른바 시청료죠. 시청료라는 것은 뭐 몇천 원은 안 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재산권과 관련돼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므로라고 해서 틀렸어요. 따라서 현재 KBS가 시청료를 인상시키거나 할 때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국민에게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조례에다가 뭔가 위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은 포괄적으로 족하다. 이게 이제 특별한 판례니까 기억하시래요. 여러분, 법률이 하위 법령에다 위임할 때는 원칙적으로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예외가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조례입니다. 네.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에다가는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좀 추상적으로 위임을 해도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여기 바로 나오네요. 예, 어떤 단체에다가 위임을 하는데 자치법적 사항, 자치적인 사항, 그러니까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해도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은 법률이, 즉 국가가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이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타 유의할 지문 보세요. 그래서 법위의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은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 말하는 법률은 당연히 이런 것들도 이게 다 법이기 때문에 이게 다 법이에요. 행정은 관습법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형식적, 실질적. 과거에는 법치주의가 법률에만 따르면 된다 그랬어. 그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해요. 히틀러 시대에 그렇게 봤죠. 근데 오늘날의 현대 문명 국가들은 이게 전부 그 내용도, 그 법률의 내용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걸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거니까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1번하고 3번 비교하세요. 법률 우위 원칙에서 법률은 관습법도 다 들어가는데, 법률 유보 원칙 있죠? 법률 유보 원칙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법률만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이나 판례법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네.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할 때는 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야. 물론 그 법률이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하위 법령에다 위임하면 또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조례가 또 나오긴 했는데, 어떤 법령의 내용보다 만약에 경기도의 조례를 열어보니까, 법률에다 정한 것보다 더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도 돼요, 안 돼요? 담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담을 수도 있는데, 담을 수도 있고, 담아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틀린 거는 법률 유보가 아니라 우위 원칙. 우리가 이제 조례가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입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법률 우위 원칙이라고 해야 돼요. 그 조례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의 문제지. 법률 유보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네, 법률 우위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대개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 유급 보좌 인력, 이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뭐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뭐 보좌 인력을 두고 그러면 안 되겠죠.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요건 뭘까요, 여러분? 동의정족수.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나 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의 뭐 4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 있죠? 법률에 규정해야 됩니다. 그걸 뭐 대통령령이나 뭐 훈령 이런 데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규약에다 정했으니까 이거는 위법한 거죠. 법률 원칙에 위반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죠. 교과서에.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 신뢰보호 원칙이 출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신뢰보호 원칙 집중적으로 써놨고요. 그 나머지 원칙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뒤에서.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어떤 언동, 말이나 행동을 했어. 그러면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보호할 만한 신뢰를 갖게 되면 그건 보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면 안 되죠. 국가가 어떤 공식적으로 견해 표명을 했으면 국민들은 이것을 이제 믿을 거란 말이죠. 믿고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뒤늦게 말하자면 배반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1번에 그래서 어떤 처분, 공적인 견해가 있었는데 공적인 견해를 꼭 지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인 견해를 혹시 사정이 바뀌어서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어떤 이익 침해,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공익이 크다. 그러니까 공익이 사익보다 클 때는 또 뭐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과세관청이 이제 국민들이 그 세무당국에다 뭘 질의를 하죠. 제가 이런 행위를 하면 뭐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제 세무서 공무원들이 대답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이 드러내지 아니한 채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는 공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자, 3번은 지금 어떤 공무원이 이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받고 나면 뭐 5년이 지나야만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공무원으로 임용해버렸어. 나중에 결격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면 임용행위 취소하겠죠. 어때요? 이럴 때 상대방이 아니 왜 이제 와서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왜 이제 와서 임용 취소합니까? 라고 하면서 신의 성실 원칙을 얘기하면 안 받아준다. 이거지? 임용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을 임용한 행위는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 안 됩니다. 이런 건 어때요? 폐기물 처리업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정 통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지금 허가를 많이 내주면 청소업자가 너무 난립됨으로 이런 이유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청소업자가 난립하건 뭐고 간에 이거는 하나의 업계에서의 그 경쟁이지. 경쟁이 너무 치열할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거는 적정 통보를 공적 견해 표명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것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재판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떤 재판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이라는 거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하는 건데 어떤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판결의 내용이 영원히 계속적으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국민이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법에 맞게 건축 설계를 작성해서 신청해야죠. 근데 이제 건축가 공무원이 깜빡 잊고 잘못한 거야. 허가를 잘못 내줬어. 근데 이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건축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 발견했어요. 건축 설계는 설계사가 하는 거고 이 건축 설계사는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불과해요. 그래서 건축 설계사가 뭘 잘못한 것은 마치 건축사가 잘못한 것과 그러니까 건축사가 잘못한 것은 건축주가 잘못한 것과 마찬가지죠. 건축주. 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 건축주는 이건 내가 한 행위가 아니다. 건축사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는 없습니다. 규칙 사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여러분, 일종의 소급입법이 허용되느냐의 문제인데, 어떤 행위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기 전에는요, 요때 법을 개정해서,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해도 됩니다. 이름하여 이제 부진정 소급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로 요 학칙 사건이 있죠? 학칙 사건이.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에 1학기다 이거죠. 1학기가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학칙을 개정한 후에 그 개정된 학칙을 현재 진행 중인 1학기의 그 학기말 고사 성적 산출하는 데다가 적용해도 됩니다. 이거는 소급입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8번. 자, 병무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담당 부서에다가 물어봐야지. 그런데 이거 뭐 총무과 소속, 자, 민원실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걸 믿으면 안 되죠. 이거는 신뢰보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신뢰보 원칙은 지금 많은 지문을 했기 때문에요. 요 기타 유의할 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행정법 일반 원칙들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내용은 지금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특히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례 원칙은 크게 다시 세 가지 원칙으로 나눠집니다. 적합성 원칙, 그 다음에 필요성 원칙, 그 다음에 상당성 원칙. 그래서 어떤 수단이라는 것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적합해야 된다 이거야. 요 목적 달성에 요긴한 수단이 돼야 돼요. 이 수단을 행사해서 이런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수단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적합성이야. 그 다음에 이러한 수단이 만약에 A, B, C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상대방에게 가장 그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래도 덜 불리한 그런 수단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것이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A라는 수단을 발동하더라도 혹시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이 커야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비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그렇죠. 그래서, 출제된 지문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비례 원칙은 당연한 헌법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실제로 헌법 37조에 비례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필요할 때, 필요한 정도에서 법률에 따라 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 자기 구속 이야기를 나옵니다. 행정청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위를, 결정을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야. 동일한 영역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이게 자기 구속입니다. 자기 구속은 대개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 원칙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요 자기 구속은 위법한 행위에는 안 돼요. 그죠? 위법한 영역에서는 평등하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주차 위반을 한 차량이 지금 뭐 100대가 도로에 주차 위반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국가는 그 100대에게 전부 다 그 주차 위반 딱지를 꺼내야 됩니까? 아니, 단속반원에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불법 주차한 차주들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은 단속을 안 하고 나만 단속합니까? 이렇게 주장 못 합니다. 왜? 그 불법 주차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건 아주 유명한 거죠. 3번은 이제 부당결부금지 원칙과 관련해가지고, 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뭐 한 2,000평을 기부하라. 이런 내용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구성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 원칙이다.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남들도 똑같이 대우해달라. 그 다음에 국가가 한 행동을 믿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죠? 자기구성 원칙은요, 동종의 사안에 적용되는 거지. 전혀 다른 영역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재량준칙. 여기 좀 까다롭긴 한데, 여러분, 여기 재량준칙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A라는 어떤, 이거 행정규칙 말하는 거예요. 행정규칙이 일단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는 순간 어때요? 이 경우에 국민은 이걸 신뢰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행정규칙이 뭔가 이게 적용되는 선례들이 나왔을 때 이걸 신뢰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견해가 대립하는데, 우리 판례는요,
이러한 행정 규칙을 만든 것만 갖고는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것이 이제 뭔가 시행이 돼야 된다. 그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되풀이 되어 시행되어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수익적 행정행위, 뭐 영업허가 같은 것을 처음에 이제 영업허가 내줬다가 공무원이 보니까 이게 위법하게 허가를 내준 거였어. 잘못 내준 거였어. 그러면 무조건 취소합니까? 이때는 상대방이 이제 이익이 부여됐기 때문에 함부로 취소 못해요. 아무리 저게 영업허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있죠? 예,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다, 막대하다. 이렇게 되면 함부로 취소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걸 직권 취소하면 위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거 아까 제가 비례원칙 3가지 이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요건 뭘까요? 어떤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당신 이걸 고치시오. 이렇게 개수 명령을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무조건 철거 명령을 발표했다. 요거는 상대방이 입게 되는 그 불이익 중에 가장 적은 걸 선택해야 된다는 원칙에 반하죠. 어떻습니까? 아까 적필상 중에 2번째 필요성 원칙 맞죠? 네, 필요성 원칙에 반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제 나머지도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이제 파일을 여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출지문. 요거는 주제가 행정법 관계입니다. 일단 행정상의 법률 관계는 행정법 관계라고 하고, 국가가 우월한 입장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뭐 행위를 하는 행위들을 권력관계다. 아까 뭐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세처분, 뭐 징집처분 이런 것들. 상대방은 이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거 권력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도 각종 뭐 행정지도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행정지도. 이런 것들은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비권력관계. 국가도 때로는 조달 행정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영리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도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버는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들끼리 어떤 상거래하고 똑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법관계도 분명히 행정법 관계로서 나타납니다. 자, 질문을 보시면 여기에 군인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급여 달라 했더니 거절당했어. 그러면 곧바로 이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 갈 수 있느냐 이거야. 처음에 여기 거부됐잖아요, 여러분. 거부됐잖아. 그럼 거부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죠. 행정소송법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당사자 소송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무사. 아마 이제 어떤 법무사가 사무실에 사무원을 채용할 때 지방 법무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나 봐요. 이거는 이제 관련 법에 따른 공법적인 영역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만약에 승인을 거부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저 사무원이요, 국가를 상대로, 요거죠? 지방 법무사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뜻입니다. 공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저기 무슨 인천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터졌어. 그래서 기름이 막 흘러내리니까 누군가가 방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원래 의무가 아닌 행위를 한 거니까 그 비용은,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죠? 국가가 비용을 안 줘? 그럼 이제 민사소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죠?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네,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여기 환매권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토지 수용을 당했는데 그 토지가 나중에 공익사업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수용을 당했던 원래의 토지 소유주가 이걸 되찾을 수 있습니다. 땅을. 근데 되찾을 때 그 환매 대금을 사업 시행자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그 환매 대금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자, 요거는 민사소송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요거는 어떻죠? 그래서 여기 공공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 요거는 사법관계예요. 이제 사인과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건 사법관계.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민사법원으로 가야지 행정법원으로 간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국가가 이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기억하세요.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여기 시효는 일단 중단됩니다. 공법상 소멸시효는, 금전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요. 변상금을 부과하는 순간 시효는 일단 중단됐다. 0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0초. 그랬다가 중단된 다음에 바로 1초, 2초 다시 시작됩니다. 요걸 기억하면 돼요. 자, 시효 중단은 0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0초로. 그랬다가 다시 1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아니에요. 진행하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일단 시효는 중단되는데 바로 즉시 1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해요. 민법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소멸시효 기간이 이번에는 완성됐어요. 중단된 게 아니라 그냥 완성돼 버렸어. 그럼 채권은 소멸했어요. 채권이 소멸됐는데 이걸 다시 과세처분하면 되겠습니까? 채권이 없는데 과세처분했어. 그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라는 얘기죠. 요거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지금 5년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공법 영역에서의 금전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자, 요건 어때요? 자, 세금이라는 건 원래 그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세금은 제3자가 내도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나 돈 내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3자가 대신 내줬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의 명의로? 체납자 명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체납자 명의로 완납했어. 그럼 게임 끝. 이제 와가지고 제3자가 제가 낼 돈이 아닌데 제가 대신 냈으니 당신 국가가 부당이득 취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국가하고는 게임 끝났어. 그러면 요 원래 체납자하고 둘 사이의 문제로 남은 거죠, 그냥. 요 제3자는 그 체납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야지. 국가를 상대로 세금 낸 거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지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여러분, 기타 유의할 지문 중에는요, 기타 유의할 지문 있죠? 여기는 그 틀린 지문들만 보겠습니다. 틀린 지문들. 틀린 지문이, 자, 3번, 4번이 있네요. 여기 보세요. 3번. 자, 공무수탁 사인이 국가로부터 공무를 위임받아가지고 처분을 내렸어요. 그럼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그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실제로 공무수탁 사인이 행위를 했죠. 처분을. 그러면 공무수탁 사인이 이제 수임청이기 때문에 수임기관을 피고로 해야 됩니다. 위임을 했던 행정처를 피고로 하면 안 됩니다. 민영교도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도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정도의 민영교도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교도소를 운영한대요. 자, 그러면 그 교도소 운영하는 민간단체는 정체가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공공단체예요, 이게? 행정주체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 공무수탁 사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틀린 지문 6번 보세요. 6번. 만약에 앞에서 봤듯이 뭐 국가가 받지 않아야 될 세금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국가는 이제 공법상 부당이득을 취한 건데 상대방이 이걸 다툴 때 민사소송으로 제기합니다. 알겠죠? 민사소송 제기합니다. 기억하시고. 행정소송 아닙니다. 여기서 틀린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왜 도대체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라고 할까요? 바로 이 부당이득 청구 관계는 사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사법상, 공법상 권리가 아니라. 자, 그리고
네, 틀린 지문만 보겠습니다. 예, 12번 지문. 납입고지를 했다는 것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너 왜 세금을 안 내?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효가 중단됩니다. 0초로 시계바늘이 돌아간다고요. 자, 그럼 이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냐고. 만약에 납입고지가 하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일단 시효 중단은 된 거예요. 물론 1초부터 다시 진행하지만 일단 시효 중단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뭐 상실된다? 아닙니다. 일단 시효는 중단되는 겁니다. 그 대신 시효는 다시 진행하긴 하지만 시효 중단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 그러니까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인의 공법행위. 자, 봅시다. 주민등록신고, 전입신고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뭐 무조건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되죠. 수리를 요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앞부분 뭐 다 필요 없고 보세요. 아니 위조하면 돼요. 신고서를 행정청에다 제출하는 신고서를 위조했어. 그럼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뭐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가지고 이걸 함부로 거부하면 비단 여기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요건을 들먹이면서 막 거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법을 위반한 행위예요. 자, 가설 건축물이 있죠. 이게 정식의 건물은 아니고 이제 임시로 지어놓은 건물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 수리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되지. 다른 법이 정하지 않은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가지고 거부할 수는 없다. 맞죠? 그대로. 자, 이것은 있죠.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체 완성적 신고입니다.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접수만 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이것은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어때요? 양도 양수 계약,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요. 이거는 사적인 계약이에요. 이거는 사적인 계약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과정에서 뭐 서류가 위조됐어. 그래서 무효야. 사적인 계약이 무효였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양도인 입장에서 소송 제기하겠죠, 양도인이. 그래서 요거는 민사소송으로 가긴 합니다. 요건 민사소송으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이미 신고가 행정청에서 수리가 됐기 때문에 요 수리된 것이 무효다.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이렇게 가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도 되는데 요거 행정청이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리 행위가 무효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걸 제기할 이익이 없다? 여기 잘못됐어요. 이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동사무소에다가 7번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 말이야 지금 왜 전입신고합니까? 혹시 뭐 막대한 어떤 손실보상금 청구하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만약에 거부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전입신고라는 건요, 그 동네에 30일 이상 실제로 살 목적이 있다. 이것만 인정되면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실체적인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건축주 명의를 하겠다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건축신고라는 얘기만 나오면 요건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리를 요하지 않는 그런 신고예요. 근데 앞에 인허가 의제 효과 이렇게 나오면 이건 거의 건축 허가나 마찬가지야. 건축 허가. 따라서 실제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인의 공법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종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부관을 붙이면 안 됩니다. 부관은 행정청이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공무원이 이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임용권자가 면직 처분을 할 때까지는 취소하면 돼요. 철회하면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다시 철회하면 돼요. 근데 이제 면직 처분이 있고 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타 유의할 지문 중에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5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것은 이제 신고서가 접수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맞는데, 신고서 자체는 적법해야 돼요.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없이,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 자체는 적법해야,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9번 문제 볼까요? 자,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했는데, 그, 지위자가 승계가 됐어요. 지위자가 승계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양도인, 종전 영업자는 양도인이죠. 영업자 지위 승계가 신고 수리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혹시 양수인이 뭐 상대방을 속여서 영업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때 나중에라도 양도인은 요 수리 처분을 취소시켜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이거는 뭘까요? 지금? 만약에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야. 근데 지위 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를 해버렸네요. 그럼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합니까? 아니, 무효인데? 무효라고 했다가 뭐 유효라고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사적 계약이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렇죠? 자, 14번 지문. 요거 아까 했잖아요. 지위 승계 신고 수리는 양도인이 나중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요. 요 수리 자체가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로서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이니까 그 양도인은 항고소송을 통해서 이걸 다투면 됩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18번. 요거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아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신고만 한다고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리 등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인허가 의제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건축신고라고 나오면 이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허가 의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와 똑같아요. 허가. 네. 자, 행정입법. 제가 준비한 지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입법은요, 금년도 기출지문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저 앞에서 나왔던 지문인데요. 조례 있죠? 조례. 조례다가 위임할 때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세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게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례다. 조례다가 포괄적 위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제재적 처분이 나오는데요. 뭐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하면 2개월 이런 게 제재적 처분인데 제재적 처분이 이렇게 불형 형식으로 돼 있죠. 불형 시행규칙. 시행규칙으로 돼 있으면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이건 법규로 보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예. 그냥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 형식으로 돼 있으면 법규로 봅니다. 그 차이점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시라고 돼 있어요.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원래 행정규칙에다가는 법규적 사항을 규정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법령의 수권, 법률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법률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그러한 경우를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이름하여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게 뭐라고요? 형식적으로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죠? 곳이. 그러나 이거는 법규성을 갖는 거야. 마치 법규명령처럼 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걸 위반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이걸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럼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자, 형사처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함부로 대통령에다가 법령에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한다 그랬는데 대통령에다가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무효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네, 5번 질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함부로 하위 법령에다 정하면 안 되죠. 그러면 모법에 그 상위법에 반드시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 당연히 무효는 아니고요.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법령 상위법이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상위법에 반드시 그 규정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판례거든요. 기억하시고요. 군법무관이라고 있죠? 네, 군법무관. 그래서 군대 내에서의 판사나 검사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엄연히 판사고 검사라고. 아무리 군 부대라도. 그래서 근데 당시 이 사람들의 그 월급이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보수를 이제 올려줘야 되는데, 상위법에서는 이걸 시행령에다가, 시행령이 이걸 정하라. 군 법무관 보수를 이제 인상하는 내용으로 정하라 그랬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한 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도 이렇게 위법하면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법규명령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근거가 없으면 무효야.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라도 위임의 근거를 부여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때부터입니다. 이게 소급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유효하다. 요건 반대로 또 처음에는 위임의 근거가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효력을 상실하죠. 그냥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행정규칙이라는 건 내부 지침 이런 거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 반대로 그 행정규칙에 따른다고 해서 그 행위가 반드시 적법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그 자체가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의 대상은 안 됩니다. 이제 행정 소송의 대상은 안 되고 요거 이제 헌법 소원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자, 조례 또 나왔습니다. 조례는 원래 법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령, 그래서 행정 소송의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면 이름하여 처분적 조례가 됨으로써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네, 12번.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상적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거 아까 앞에 군 법무관 보수 사건에서 국가배상 청구로 간다고 했지 항고소송으로 간다는 얘기는 안 했죠. 국가배상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항고소송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건 법률에 규정되어 있건 간에 그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그때는 처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행정처분. 어떤 근거가 중요하진 않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요건 어때요?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어.
그러면 인정되지 않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행정규칙은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자, 3개만 더 보시죠. 요거 부령 형식으로 한 건 안 된다고 했죠. 예, 중복된 지문이었네요. 아까 앞에 봤습니다. 부령.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보건복지부 고시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고시의 내용은 원래 이것도 행정규칙이에요. 근데 이것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 뭐 이런 것 내용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처분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총리령 나왔죠? 네, 총리령. 이거 뭐예요? 시행규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걸 행정규칙으로 봐요. 그냥 행정규칙. 행정규칙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재판급여이 되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행정청이 뭐 이 차이점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이 시험 문제는 우리가 판례를 물어볼 거예요. 다음 중 판례가 재량행위로 본 것을 찾아보시오. 그렇게 냅니다. 개인 택시 운송사 오면은 이건 특허로서 재량행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국가공무원법상 뭐 가령 뭐 육아휴직 떠났어. 근데 육아휴직 떠났는데 뭐 아이가 혹시 불행하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이제 소속기관에다가 복직 명령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법은요. 그러한 경우에 반드시 복직 명령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속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거 재량행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재량권을 벗어났다. 예. 재량권을 벗어났다라는 것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지 재량권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자, 5번 문제. 이런 감경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영업상의 제재 처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이걸 이제 깎아줄 수 있다.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이제 깎아줄 수 있는 그 감경 규정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감경 사유를 고려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감경 처분을 해줘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고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야 이거는 이 제재 기준을 깎아주면 안 돼. 라고 판단하면 그냥 원래 법대로 그냥 처분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재량권 일단 남용했다? 안 됩니다. 뭐 반드시 감경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변상금을 부과한다. 예.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해서 사용한 놈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이 뭐 요 사람은 좀 봐주고 싶어. 이 사람은 변상금 부과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고요. 이거 재량행위라고 했습니다. 예. 따라서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재량행위와 관련된 지문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편집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요. 요건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제가 그 개념들을 정의 내린 거니까요. 자, 하천법에 의한 하천 점용 허가는 이제 특허의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세요. 허가 아닙니다. 예, 특허입니다.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요건 뭘까요? 학교 법인에서 A라는 사람을 이제 임원으로 선임했어. 예, 선임했습니다. 요거 선임했는데 승인했죠? 요걸 물어보네요. 요거 인가다, 요거죠? 예, 승인. 어떤 사람은 이제 학교 사립 법인 내에서 뭐 임원으로 승인했다, 취임했다 해가지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뭐 교육감이나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이걸 승인해줘야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인가입니다. 요건 맞죠? 네,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허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뭐죠?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만 이게 이제 토지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요 판례 문구인데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것은 그 허가 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지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인가를 함으로써, 이거 인가예요. 인가를 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도록 좀 국가가 개입을 하겠다는 거지,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특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인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개인 간의 매매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보충적 행위로서 인가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부관을 보겠습니다. 네, 부관은 뭐 이러한 종류들이 있죠. 이거를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요. 1번 보겠습니다. 금년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부담이 나중에 무효가 될 수는 있어요. 이 부담이라는 부관이 혹시 무효가 되는데, 그 부담의 이행을 위해서 사법상 법률행위를 했다. 그래서 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이거 매매계약은 그 개인과 개인끼리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건 어디로 갑니까, 이건? 부담이 무효이더라도 요 자체는 그냥 남아있어요. 알겠어요? 네, 남아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무효라고 보면 안 되고, 이 두 사람 사이, 갑과 을 간에, 요 사람이 지금 부관을 받은 사람이고, 그 부관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제3자의 을로부터 뭐 토지를 구입했다 이거야. 그 토지 구입 매매 계약 있잖아요.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후 변경. 부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할 당시에 부채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사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사정 변경이에요. 사정 변경. 그 다음에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동의를 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말이야, 이게 행정처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뭐 아주 교묘하게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렇게 그러한 어떤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용수의 허가의 기간이 있죠, 기간. 요건 부관 중에 기한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게 부관이 위법할 때 상대방은 그 부관만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딱 하나 기억하면 돼요. 부담만 요거 독립해가지고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문장 자체는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부관 있죠. 여러분, 부관은 법률의 근거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6번에 보면 이거는 아까 나왔던 거네요. 사법상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같은 이야기들인데,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어요. 그냥 다툴 수 없다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토지형질 변경 행위 허가, 기부채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단 부관 자체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요 토지 증여계약이죠. 그래서 증여계약 자체는 살아 있는 거예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걸 함부로 취소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사법적 계약은 이제 별도로 그걸 다투는 것이지 무조건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이자 9번에 이러한 부관을 바로 철회권 유보 부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조건을 달아놨다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한다. 이런 게 바로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요거 아까 독립하여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부담뿐이라고 했습니다. 부담. 요거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부담이 아니지요. 따라서 삼을 수 없다가 답이 되는 거죠. 삼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1번. 요거는 무슨 부관입니까?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요거 기한이죠. 기한. 그러면 다시 또 이거는 독립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네. 우리가 이제 10번까지 했고요. 다음 주제, 다음 화면에서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